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군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들은 예상외로 약체입니다. 우선 프랑스만 해도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프랑스군의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징집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집을 할 경우 숙박시설, 무기, 병원, 장비, 교관, 지휘관,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군의 가장 큰 군사기밀은 군대가 작고 아늑한 나라를 위한 소규모 전문 군대라는 개념이 구현됐다는 점입니다. 냉전 이래로 육군의 규모는 2.5배 축소됐고 매년 1%씩 줄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무 병역 제도는 1997년에 폐지됐는데 오늘날 프랑스군은 6회 공군 모두 합쳐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프랑스군은 그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방어력이 없는 리비아를 폭격하는 것과 같은 징벌적 작전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이 생기면 프랑스 군대는 가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니제르, 차드 등 아프리카에 있는 군사기지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현재 텅 비었습니다. 그렇다고 마크롱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마크롱은 유니버설 내셔널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에 사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소위 단결 캠프에 몇 주 동안 수용해 사실상의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무의로 끝났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와 학교도 그의 이니셔티브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군사훈련을 위해 학교 방학을 희생하거나 몇 주 동안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 전체에 드는 비용은 연간 15억에서 30억 유로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군사 캠프에서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는 전혀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르피가로가 시작했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애국심을 되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예비군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비군을 4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이 역시 호응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프랑스에서 애국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은 징병제 재도입을 환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세대 의견을 대표합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나라가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경우 적대 행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영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청년층 가운데 단 11%만이 조국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군인이 부족합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 앤드류 모리스는 자폐증이나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도 모집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국군은 지금까지의 미군처럼 소위 다양성 이슈로 인해 군대 꼴이 말이 아닙니다. 2022년 8월에는 공군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공군 신입 인력 가운데 여성과 소수 민족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끄러웠습니다. 영국 공군 모병부장은 당시 모병 정책이 전투력에 위협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면서 사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당시 2030년까지 군인의 3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비율은 12%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당시 영국군 참모총장 토니 라다킹경은 영국군의 여성이 적고 나라의 민족적, 종교적, 인지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통탄스럽다는 한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군은 백인 남성 대신 여성과 인도, 파키스탄, 중동 계열을 억지로 늘린다는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3년 동안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알리면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왜소해진 애국심을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사회가 리버럴 가치로 썩은 데다 다문화가 극심해져 그들에게 조국이란 게 있기가 힘듭니다. 영국은 이제 시커먼 사람들이 점령했고 프랑스도 갈리아인, 베르베르인, 에디오피아인 등 다양한 인종의 잡탕입니다. 독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요 유럽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징병제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유럽 나토 회원국의 군대 규모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공개된 수치가 크게 과장됐으며 실제로 모든 유럽 국가의 군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분석가들은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유럽은 모두 합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전선에 파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크고 경험이 풍부한 나토 군대는 터키군으로 규모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과 유럽 사이에 특별한 역사를 감안할 때 유럽군과 터키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이 유럽인들의 운명을 방치한 뒤 유럽인들이 상상 속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러시아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5년 이래 유럽의 평화와 평온을 보장해온 나라는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